안녕하세요. 목동페루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유업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등수학 상을 총 3파트로 나누게 되면 1, 2, 3단원까지가 단순 연산 파트예요.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이것처럼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야지 느는 단원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4단원부터 8단원까지 거기 보면 이제 복소수와 방정식과 함수가 나오면서 그 유기적인 연계 이해가 좀 필요한 학문이고 파트고 그 다음에 9단원부터는 이제 도형 파트라 그래서 또 다른 기하 파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 2, 3단원은 연산 파트라고 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해가 필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 파트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각 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항등식이라는 게 나오죠. 다항식은 뭐냐면 다항식은 그냥 식만 그 항들만 쭉 나열한 게 다항식이에요.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등호가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등호. 그러면 그 등식으로 바뀌어요. 등호, 등식, 등식이다라는 거지. 등식. 얘가 뭐냐면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있는 식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항등식, 하나가 방정식이에요. 하나가 항등식이 하나 방정식. 첫 번째로 이제 항등식을 먼저 배워요.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1차 방정식을 막 푸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 그죠?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항등식이다라고 해요. 항등식이다.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0 곱하기 x는 0이 나와. 그럼 얘는 항등식이라 그래요. 왜? 등호가 있는 식이 항상 성립하니까. 그 다음 방정식은 뭐냐면 방정식은 2x는 1 해를 찾을 수 있죠.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이런 거를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방정식은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 쉽단 말이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항등식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해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고 거기에 따른 조건이 막 추가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답을 내는 거에만 익숙해져 왔지 이런 것들은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연습하고 공부하면 익숙해지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등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정식과 항등식. 방정식은 뭐라고요? 해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항등식은 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해를 찾을 수가 없어. 항상 성립한단 말이에요. 해를 찾을 수 없다기보다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항등식이 문제에서 다음은 항등식이다 이렇게 주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항등식임을 어떻게 아느냐? 이러한 표현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2번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식은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항등식이란 말이야. x값이 뭘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예요. x에다 뭘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말이 헷갈리죠.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의미로 x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맞아요. 그 말이 근데 뭐야? 나의 마음대로 x값을 찾아서 집어넣겠다는 거야. 아무거나. A라는 학생한테 물어보고 B라는 학생한테 물어보고 해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걸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x의 값에 관계없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x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성립하니까. x가 1이 되건 2가 되건 3이 되건 4가 되건. 그쵸? 그 다음에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그렇죠. 문제에 따라서 이게 말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들이 달라지고 표현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시고 이러한 표현들이 있구나 익숙해지셔야지 우리가 이 문제는 항등식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문제풀이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등호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돼요. x에 뭘 대입하더라도. 그럼 방금 봤죠?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된다는 거야. a가 0 곱하기 x 더하기 b가 0이래. 당연하죠. a에 뭘 집어넣어도 그럼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우변이 0이 아니고 어떠한 식이 나왔어요. 근데 항등식이래.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등호가 항상 성립한다. 그 말이 뭐겠어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a와 a' 이 같다. b와 b'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죠? 자, 차수가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요 개수들이 전부 다 0이면 되겠구나. 3차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2차식이 양변에 있더라도 이게 항등식이다라면 얘가 개수가 다 똑같으면 좌변과 우변이 결국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3번은 좌변과 우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으로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3번. 3번의 항을 우변이 0이니까 좌변을 0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개수가 다 0인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2x 더하기 3이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겠어요?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a가 뭡니까? 2. 그죠? b가 몇이에요? 3. 지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았죠? 이 방식을 개수 비교법이라 그래요. 미정개수법 이게 뭐냐면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걸 정하겠다고요. 그걸 정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이런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좌변과 우변을 개수를 비교해서 x 앞에 2면 여기도 이게 항등식이니까 x 앞에 2겠구나. 그 다음 상수가 3이면 항등식이니까 상수가 3이겠구나. 개수를 비교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수치 대입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에 x-1 얘가 2x 그 다음 더하기 몇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b 이렇게 할까. 내가 이 b를 찾고 싶어. 이 b를. 그럼 b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 b를 어떻게 구해요? 물론 이거 다 전개해서 구하면 돼요. 2x-2니까 b가 -2겠네. 이렇게 푸는 게 뭐였어요?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이 x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b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b를. 그럼 잘 봐요. 얘 없으면 되잖아요. x에 몇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그럼 b가 바로 나와. x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고 x에 0이니까 b가 -2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한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걸 쓰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전개하는 게 더 편해요. 전개하셔도 돼요. 응? 그런데 수치 대입법 이게 이제 나중에 식이 복잡해지고 하면 전개하기 복잡하니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알아두면 편리해요. 계산을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가르치다 보면 그 복잡한 식을 다 전개를 막 해. 그런데 이제 뭐 0 같은 거에 대입하면 1 뭐 이런 거 대입하면 너무나 계산이 편해지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구나. 기억만 해두시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나머지 정리.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우리 앞단원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었죠. 그럼 다항식 막 이렇게 나눗셈 하니까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A를 이렇게 B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뭐 그 다음 여기가 이 B, Q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냐면 내가 나머지만 알고 싶어요. 나머지만. 이 몫이 중요하지 않아. 몫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만약에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아주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쭉 길게 있는데 너무 어렵죠? 우리가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숫자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1단원에서 15를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3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15를 검산식이다 라고 배웠죠? 15를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다항식에서도 얘가 똑같이 쓰여질 수 있어요. 잘 봐요. fx를 x-알파로 나눕니다. 알파로 나눠요. 똑같죠? 지금 15를 4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몫이 뭔가 나와요. 몫은 q라고 합니다. 몫이 뭔가 나오고 이때 나머지가 이렇게 딱 나온다고. 이 나머지가. 똑같죠? 지금 15를 4로 나눴어요. 몫이 3이고 더하기 3. 나머지 3. fx를 x-알파로 나눴어요. 몫이 q고 나머지가 r.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라고? 나머지라고. 나머지. 내가 나머지만을 알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얘가 없으면 되잖아. 얘가 없어지면 되잖아. 이렇게 쑥 없어지면 되잖아. 몇이 돼가지고 0이 돼가지고.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될까요? 알파를 대입하면 돼요. 알파를.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사라지고 우변에 나머지만 나와요. x에다 뭘 대입했다고요? 알파를 대입했다고. 따라서 나머지는 뭐라고요? f 알파가 된다고. 이렇게.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가. 이 지금 이게 말로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텐데 이게 그냥 아주 쉬운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 그죠? 나머지가 f 알파가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fx를 어떻게 해요? ax 플러스 b로 나눠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누라고. 그럼 몫이 뭔가 나오겠지. 몫이 뭔가 나와, 이렇게. 몫이 뭔가 나오고 나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나오면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없애버리면 된다고요. 얘를. 그럼 x에다 뭘 대입하면 될까? 여기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얘가 없어지죠. 따라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f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f라는 식에 x값에다가 이러한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가면 여기는 나머지 값이 바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몫이 중요하지 않을 때, 나머지만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이제 인수정리라는 게 있어요. 인수정리가 뭐냐면 용어가 너무 많죠.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얘는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가 0이에요. 나머지가 0. 나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나누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인수정리다라고 합니다. 나누어 떨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였어요? 우리가 나머지를 정하고 싶을 때는 지금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가 0이라 이거죠. 나머지가 0이면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를 나머지 정리와는 다르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인수정리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왜 인수정리일까? 인수분해와 거의 흡사해지니까 그래요.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과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러한 식을 내가 요걸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0이더라. 이런 게 바로 인수분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와 똑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얘를 인수정리다라고 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 완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인수분해처럼 모양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 다음에 인수로 갖는다. 그죠? 인수로 분해가 된다.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지금 뭔가를 대입했을 때 0이다. 그래서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나머지가 0이다. 그 다음에 요 말을 그대로 쓴 거죠. fx를 x-알파로 나눴더니 몫만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 요게 이제 다 이러한 것들이 인수정리를 활용한 표현이니까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어렵지 않죠.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아, 저 말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곱셈 공식도 배웠죠. 곱셈 공식의 변형도 배우죠. 인수분해 공식도 배우죠. 인수분해 변형 공식도 배우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아, 여기서는 인수분해 공식을 써야 돼. 여기서는 곱셈 공식을 써야 돼. 이렇게 이제 힌트를 주면 아이들이 뭔지 몰라. 아, 뭐가 인수분해였지? 인수분해가 뭐냐면 괄호와 괄호 사이가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으면 얘가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하나 들면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이다. 얘는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y 전체 제곱에 더하기 4xy. 여러분 1단원에서 암기하고 오셨죠? 그러면 얘는 보면 얘는 곱셈 공식이에요. 얘는 왜? 괄호가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괄호를 칠 수 있는데 이 괄호와 괄호 사이가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야? 아, 얘는 곱셈 공식이에요. 그럼 인수분해 공식은 뭐냐? 인수분해 공식은 바로 이런 거죠. 아,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얘가 지금 다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죠. 얘를 어떻게? 괄호와 괄호로 어떻게 해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런 게 인수분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아, x 더하기 1의 제곱이구나. 요게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 인수분해가 이제 뭔지 정확히 이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라서 개념이 약하면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냥 단순 문제집 많이 풀고 하면 단순 계산 문제는 맞겠지만 정작 그 중요한 원리와 계산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접근을 못 한단 말이죠. 자,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곱으로. 절대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면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곱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인수다라고 해요. 인수분해 어디서 또 들어봤죠? 소인수분해.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아,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x, 여기 2,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죠. 얘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가는 거를 무슨 공식? 곱셈 공식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을 무슨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다 라고 합니다. 와, 곱셈 공식을 암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수분해 공식이 나와 있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곱셈 공식이 뭐였어요? 얘를 전개하는 거였잖아. 그죠? 인수분해 공식은 뭐야? 얘를 다시 묶는 거야. 헷갈리죠? 여러분 헷갈려요. 9구단을 외울 때도 2단부터 막 9단까지 외웠다가 다시 9단부터 돌아가면 힘들어요. 그죠? 거꾸로 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당연히 5번 이제는 암기하셨을 거예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7번 아주 중요합니다. 7번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당연히 8번이겠죠. 8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물론 5번과 6번도 중요하죠. 자, 우리 8번 공식 다 외웠습니까? 8번 공식 다 외우셨어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얘가 지금 보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요렇게 변한 거죠. 선생님이 1강에서 유도를 해줬습니다. 2강을 먼저 들으신 분들은 1강을 반드시 먼저 듣고 오세요. 요렇게. 지금 a제곱부터 요 ca까지가 2분의 1을 포함해서 이 중괄호까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선생님이 유도를 다 해줬어요. 직접 유도도 해보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는 공식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인수분해를 좀 뭔가 간편하게 표현하는 건지 알았어. 그지? 보면 얘가 지금 항이 3개인데 간편하게 나오잖아. 그죠?
얘도 이렇게 긴 게 이렇게 간편하게 나와요. 이렇게 기다란 게 간편하게 나오고, 기다란 게 간편하게 나오는데, 이 8번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 얘는. 그런데 얘를 막 인수분해 이만큼 써버린다고요, 그죠? 그죠? 이게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항상 인수분해는 뭔가 간편하고 보기 편하게 나왔었는데, 이런 식은 오히려 보기 편한 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죠? 아, 얘가 그래도, 이게 인수분해가 맞구나. 그죠? 왜? 괄호와 괄호 사이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괄호와 괄호 사이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여긴 더하기잖아요. 얘는 이 중괄호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보기차식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과연 얘를 어떻게 이러한 인수분해 공식이 유도가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잠깐 얘만 보면 얘는 선생님이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식의 변형을 약간 할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지금 9번이에요. 9번. 위에다 쓰면 a의 4제곱, 그 다음 더하기 2a제곱, b제곱, 그 다음 더하기 b의 4제곱. 그런데 여기는 a제곱, b제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a제곱, b제곱을 빼준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원래 식이랑 변형된 게 전혀 없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b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일단에서 배웠던 거죠. 여기 곱셈공식, 얘는 지수법칙. 그 다음 얘는 이제 뭐겠습니까? 합차로 된단 말이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얘는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과 a 제곱 마이너스 ba라고 쓸게요.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알아두면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9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물어보는 그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식을 변형하겠구나, 합차 공식을 이용하게끔 식을 변형해주면 되겠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풀이하는 아주 다양한 방식이 나와 있어요. 식의 어떤 부분이 동일하다. 그럼 치환한다. A로 치환하거나, 대문자 X로 치환하거나,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또 반복되어 나타낸다. 근데 여기는 이 글씨만 봐서 잘 모르겠죠. 글씨만 잘 몰라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개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유형별로 막 문제가 나눠져 있어요. 그때 보시면서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가 요 파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다뤘다면 요런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다뤄요. 이런 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이 꼴이 만들어지도록 변형한다라는 것이.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런 모양 합차 공식이 나오게끔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같은 경우 이제 요런 거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유형들은 글자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치환하고 이러한 모양의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게 제일 황당하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를 잘해요? 그럼 선생님이 고민을 막 해봤어요. 알 수 없는 거야, 그지? 적당한 한 끼리 묶어야 돼요. 수학이 되게 정확한 학문인데 인수분해를 설명할 때는 약간 좀 난해합니다. 적당한 한 끼리 묶는다. 시중에는 모든 교재를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다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적당한 한 끼리 묶는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시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적당한 한이 뭔지가 보여요. 수학의 어떠한 센스, 감각이 늘어난다는 거지.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 학원을 다니거나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취미로 기타를 배웠었는데 기타를 배우러 딱 가면 이제 여기 어떻게 치는 건지 이제 궁금하잖아, 선생님도. 그러면 선생님 가서 물어봐요. 저 선생님 기타는 이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 보여줄 거 아니야? 이렇게 디디딩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딱 보고 이제 나는 저걸 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직접 해 보셔야지. 직접 해봐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눈으로 봐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직접 해봐야 실력이 늡니다. 이런 것도 적당한 항을 찾는 것도 선생님이 아무리 적당한 항을 찾아줘 봐야 직접 안 찾아보면 몰라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있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번, 3번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조금 문제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요거는 차수가 가장 낮은 게 뭐예요? 뭐 상수야? 그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2차식으로 만든다. 일단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차항도 있고 뭐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막 있잖아요. 그럼 1차항으로 여기에 써져 있는 말로 1차항으로 막 내림차순하는 게 아니고 2차식으로 내림차순하는 게 맞습니다. 2차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인수분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접근.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이런 거는 약간 좀 문제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지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요 말로 복잡한 식의 차수가 여러 개 복잡하게 있을 때는 요렇게 2차식을 만들고 뒤에서부터 접근한다.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죠. 아까 인수정리가 뭐였어요? 나머지가 0이었어요. 나머지가 0이니까 어떠한 식이 b로 나누면 이게 몫이 이렇게 딱 나오고 나머지 0이란 말이야. 어떠한 식을 두 식의 곱으로 이렇게 나눴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인수분해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수정리였고 나머지가 0인 거. 그러니까 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또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조립제법 기억나시죠? 이렇게 썼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막 썼었죠. 이렇게 써서 여기 뭐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다음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서 끝에 그럼 여기 뭐겠어요? 나머지가 0이 돼야지. 나머지 0. 나머지가 0이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요. 인수정리 또 같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막 복잡한 내용이 막 있어요. 지금 얘는 조립제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지금 예시가 지금 딱히 없죠.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 뒤에를 몇으로 하면 될까요? 플러스 2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계수를 먼저 쓰는 거니까 2,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지금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걸 찾는다는 거예요. 요거. 너무 근데 막 길죠? 그지? 너무 길어. 이게 뭐냐면 2분의 2. 요 말이에요, 요 말. 지금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잖아. 그지? 그 다음 상수항이 2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2. 그럼 몇이에요? 1이죠, 1. 1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밖에 없죠. 근데 그 음수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분의 2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그럼 뭐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1. 1을 만약에 집어넣는데 안 돼. 그럼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1 집어넣어 볼게요. 1. 그 다음 곱해서 올라가죠. 곱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1. 그 다음 여긴 또 뭐가 돼요? 여기는 이제 더해서 내려오는 거죠. 마이너스 3.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여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뭐야 선생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1이 아니었으니까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2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여기도 지워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가 이거 오류가 났네. 그죠? 선생님이 지금 보면 2 마이너스 2 아까 1이 맞았네요. 그죠? 선생님 틀렸죠? 선생님이 계산 실수를 했어요. 그죠? 자, 다시 갈게요. 여러분 1이 맞았네요. 그죠? 선생님 계산 실수를 했으니까 자, 이러한 실수가 여러분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선생님은 계산 실수가 나와도 되지. 그죠? 여기가 1이 맞았네요. 그지? 여기가 2가 올라갔죠. 그죠? 2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 더해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죠?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여기서 0. 1이 맞았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1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1. 그 다음,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한 애들은 또 알겠죠? 선생님, 여기서 2가 또 빠져나오겠는데요? 그렇죠. 2가 빠져나오면서 x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거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최고차항이 개수가 2고 상수항이 2면 2분의 2의 약수. 여기선 1이었으니까 두 개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이게 2이고 6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2이고 이쪽이 6이야.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2분의 6이니까 3의 약수. 4개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몫이고 얘가 나눈 수였으니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그 말들이 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어떠한 식을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온다. 나머지는 0이다. 인수분해가 됐죠.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분해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아까 전에 여기까지 나왔었죠. 2가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단원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우리 3단원에서 또 인사드릴게요.